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그 모집 대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주주 배정. 이건 뭐냐면 기존 주주한테 준 거예요. 기존 주주한테 기존 주주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자 배정. 삼자 배정은 기존 주주 아니에요. 이거는 제3자예요. 글자 그대로 제3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누구냐? 이 제3자가 과연 누가 이 제3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무슨 장비를 하는 회사가 증자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 삼자 배정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회사 막 주가 난리나게 올라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같은 그런 데가 들어와서 주주가 되면 그 회사는 뭐 일단 매출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삼자 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삼자 배정이 중요한데 이 삼자 배정이 이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에서 세력들이 장난치는 이상한 기업들이 이 삼자 변종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 빌려서 돈 빌려서 찍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삼자 변경한다 이러면 별로 뭐 주가에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 배정이라는 거 여러분 IPO랑 비슷한 건데 그 유상증자의 대상을 그냥 모든 일반 불정상 다수로 대상을 넓혀서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 주주 배정에서 실권주가 됐을 때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공모를 처음부터 하거나 무슨 여러 가지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유상증자 이제 발행 가격에 따른 분류, 이거 굉장히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 발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인 거랑 상관없이 그 액면이 한 주당 500원짜리냐 5천원짜리냐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액면 가격으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10,000원 하고 있는데 액면이 5천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액면 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새 액면 발행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새 이제 시가 발행을 해요. 근데 예전에 저 처음 증권업계 있을 때는 액면 발행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가 발행은 뭐냐면 지금 액면은 5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 10,000원이 갔어. 그러면 이제 10,000원 시가에 준해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10,000원이 다 되지는 않아요. 이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뭐 계산해서 또 여기에 할인을 해줘요. 보통 한 2, 30% 시가에 2, 30% 안에서 할인을 해줘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액면이 500원이다. 액면이 500원이에요. 액면이 500원이고 지금 시장 가격은 뭐 2,500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2,500원. 시장에서 지금 얘가 어떤 주식이 2,5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액면의 5배가 지금 올라 있는 거죠. 이런 주식이 있어요. 이런 주식이. 이런 주식을 지금 시가 발행을 한다. 그러면 뭐 시가 발행 계산법이나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 데서 뭐 이거를 조금 할인해서 예를 들어서 1,900원에 1,900원에 유상을 한다. 유상증자를. 그 얘기는 뭐냐면 유상증자 한 주당 1,900원에 사라. 그러면 시장이 2,500원인데 1,900원에 사라 그러면 싸니까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2,500원인데 뭐 2,400원에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왜냐하면 뭐 100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시장에서 사지 구주를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2, 30% 정도를 항상 이렇게 할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이제 증자가 이루어지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발생돼요.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요? 여기 두 가격. 이게 청약 가격이고 이게 액면가고 그러면 요 초과금이 얼마가 나옵니까? 네, 1,400원. 1,400원이
회사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1,400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주식을 발행했더니 이런 초과금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500원은 액면이니까 그건 얘는 500원은 어디로 가요?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자본금으로 가죠. 500원은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얘는 자본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시가 발행하면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한다. 이거 한번 이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업이 좋을수록 이게 증자가 잘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는 주식대금 안 받고 주주한테 신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발행 주식만큼 자본금이 증가는 해요. 근데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자산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개 뭘로 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모아왔던, 예, 모아왔던 자산 재평가 차익, 이나 이익잉여금 같은 거를 재원으로 해서 이제 무상증자를 기존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 수는 늘어나니까 주당 가격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뭐 이거를 했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꼭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 이게 뭐 무상증자를 하면 새로운 주식이 생기니까 주당 가격은 떨어지죠. 주식 수가 많아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 자산을 10주로 나누던 걸 무상증자 5주를 해서 15주로 나누게 되면 한 주당 그 밸류는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요새는 뭐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재평가 차익이나 뭐 이익이익 이거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재평가 차익은 뭐 부동산 같은 거 재평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치 노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본금 쪽을 늘리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건 아무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무상증자 조건은 최근 2개 사업연도 동안 흑자가 나야 되고 증자 후에 순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채를 뺀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1.3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구제비로 못 한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같은 거에 재평가 적립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그런 때는 순자산액이 자본금의 2배가 돼야 돼요.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거 허가가 안 납니다. 감독원에서.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냥 주식대금 받지 않고 주주한테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초보 투자자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락. 권리락이 뭐냐면 이 구주, 지금 갖고 있는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를 유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가 중요하죠. 특히. 근데 이제 권리부 시세다. 그럼 이게 권리부 시세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권리부 시세. 이게 뭐예요? 이 권리부 시세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시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일이에요. 어떤 기준일. 기준일을 딱 넘으면 뭐예요? 기준일 넘으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돼요? 권리가 없어지죠. 권리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게 비유가 잘 맞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제 임산부가 체중을 달았어요. 그러면 아기 체중하고 임산부 체중하고 같이 합쳐져서 달아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낳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이 줄 거 아니에요. 뭐 느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권리부 시세가 권리락 시세보다 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유상증자는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언제냐? 이 회사가 권리부 시세를 해서 신주를 줬는데도 대박 나는 사업이 있어. 요새 같으면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뭐 대박 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주 받고도 막 올라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 사업 미래가 밝다 이럴 경우에는 권리락 시세가 권리부 시세를 능가해요. 바로는 아니라도 뭐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 사업의 전망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권리부 시세가 권리락 시세보다는 높다. 그렇게 아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야죠.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 우리가 배당에도 적용돼요. 연말에 그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때 배당부. 그래서 이제 첫 거래일이 되면서 새해가 돼서 새로운 주주가 되면 그때는 권리락처럼 배당락 이렇게 해서 그만큼 주가가 빠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28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왜냐하면 다음 날 결제가 되니까 그래야 주주다. 그럼 이제 10월 29일 날 배당락이 되죠. 그런데 권리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니까 어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권리락 이러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유상증자, 특히 증자 중에서도 유상증자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뭐 회사에서 공시하고 뭐 유상증자 발표하고 뭐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